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어쩌면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한 번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크게 보이는 흐름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미래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사실 설렌데 3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컴퓨터 관련 기술이 좀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들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3번째는 의료 관련된 기술들이 좀 획기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컴퓨터 관련 기술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 예전에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쓰고 있는 말이긴 한데요. 이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네. 간단히 말하자면 컴퓨터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좋아진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네. 2010년 정도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진화해 왔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은 좀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처리해야 될 것은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것을 좀 처리하기가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컴퓨터 관련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HP에서 진행하고 있는 더 머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이랑요, 네. 또 맵리스터라고 부르는 새로운 저장 장치 기술을 합친 그런 컴퓨터인데요. 10억 분의 1초에 640TB 정도의 정보를 처리할 정도로 고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이 제품이 나올 가능성인 반반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는 4, 5년 정도 있으면 실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2년 전 IBM에서 개발한 기술인데요. 지금이랑 같은 크기 이 용량에 지금보다 100배 용량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와. 네. 12개 원자의 어떤 전자정보를 새겨 넣는 그런 기술인데요. 기존의 전자장치와는 반대 성질을 가진 자성치를 이용한 저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더 큰 저장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용화가 되면 아마 사람들에게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사람으로 따졌을 때 뇌라고 할 수 있는 CPU의 어떤 변화와 또 저장 장치가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인터넷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만 하는데 무슨 대용량 저장 장치, 빠른 CPU가 필요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인터넷에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처리할 이 서버 컴퓨터 이게 문제인 건데요. 이 서버 컴퓨터가 처리하는 용량이 좀 엄청납니다. 일단 예상하기로는 2017년에는 약 1.4 제타바이트 분량의 이제 인터넷 트래픽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기가바이트로 환산하면 약 1조 4천억 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면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요. 일단 프로세서와 저장 장치가 진화하게 될 경우 지금과 똑같은 성능을 가지면서도 훨씬 더 작은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물 인터넷을 위한 기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 등이 성능을 좀 쉽게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서 컴퓨터 자체를 아예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기술이나요? 아니면 뇌파를 통해서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기술, 또 완전한 3차원 디스플레이인 홀로그램 기술 등도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 정보 처리 용량의 엄청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에너지 관련 기술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에너지 관련 기술들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지금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석유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가는 상태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간이랑 사람들이 전기를 소비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요해진 것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략 생산에 IT를 결합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술인데요. 이미 좀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같은 경우는 생산된 전기를 좀 임시로 저장해 놓는 기술인데요. 네. 앞으로 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뿐만 아니라 전송 과정에 그리고 전기 소비자 과정에까지 여러 군데 나뉘어서 분산되어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 모자라면 서로 빌려주거나 빌려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요. 네, 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쉽게 생각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쉽게 휴대폰 배터리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의 배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배터리 연구 개발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스마트 기기와 전기 자동차 등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배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네. 네. 먼저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배터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시 탄소 나노튜브랑 그래핀을 사용한 배터리들입니다. 그래핀은 그 새롭게 만들어진 소재 중에 하나로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면서도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어떤 꿈의 소재인데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에 이 소재를 적용해서 사용하기만 해도 배터리 수명이 2배 이상 오래 간다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 생산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요. 또 이걸 생산해내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가도 약간 비쌀 수도 있겠네요. 많이 비싸죠. 네. 하지만 소재 자체의 특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조만간 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 자동차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연료전지 시스템은 어느 정도 상용화가 시작된 그런 기술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수소나 에탄올 같은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현재 재래식 잠수함 등에도 이미 채택되어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문제는 아직 안전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효율성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제 연료 전지를 채택한 그 전기 자동차 한 대를 사기 위해서는 약 1억 원 정도를 내야만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좀 많이 비싸죠. 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미래 전기 자동차는 충전식 배터리보다는 이 연료 전지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모두 상용화와 또 단가의 문제가 있는 네. 거군요. 네. 끝으로 이제 의료 관련 기술들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가 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에트라이에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암 이걸 분석한다 이런 기사 나왔었는데요. 네. 지난 2003년에 인간 유전자 배열이 완전히 해독이 됐습니다. 이 이후로 인간 유전자를 이용해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문제는 이 배열을 알게 되는 것과 별개로 이 유전자 배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랑 이걸 결합하게 되면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오늘 일본에서는 이제 혈액에 포함된 마이크로 RNA를 분석해서 암을 진단하는 기술도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처럼 RNA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거나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거국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과학기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